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병원에서 듣게 되는 가장 두려운 말 중 하나가 바로 암일 겁니다. 하지만 잠깐, 암은 정말 꼭 죽음으로만 이어지는 병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암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으신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암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가볍고 더 희망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죠. 이제 다 끝인가라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욱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숫자가 정말 전부일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병 자체보다 우리가 그 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이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이셨던 그분은 3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절망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유언까지 남기려 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의료진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고 치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생활 습관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고 술도 일체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셨죠. 가공식품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암을 원망하는 대신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동안 무리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몸을 제대로 돌보자는 각오를 다지셨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분은 정기검진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회복되신 거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내 삶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잘못된 습관을 새로 짓게 만든 소중한 계기였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암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말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암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내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폐는 참으로 신비로운 장기입니다. 하루에만 2만 번 이상 숨을 쉬며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죠. 하지만 동시에 공기 중의 먼지와 유해 물질들도 함께 들어와 폐 속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노폐물들이 가래 형태로 끈적하게 달라붙어 잘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폐암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이 다른 암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끈적한 가래가 기관지와 폐포에 달라붙어 있으면 폐가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마치 더러운 유리창으로는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폐 속의 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끈적했던 가래가 묽어지면서 기침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처음에는 노란 가래, 검은 가래, 심지어 초록빛을 띠는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는 폐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빠져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의 색깔이 맑아지고 양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폐가 청소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박영호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후 늘 숨이 차고 가래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서 컬컬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헉헉거리셨죠.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본인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고 밤에도 몇 번씩 깨야 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2주가 지나자 가래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기도 하셨는데 의사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 달이 지나니 가래의 색깔이 점점 맑아지고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목이 개운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수면의 질이었어요. 밤에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지니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낮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는 폐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폐 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물론 물만 마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가벼운 호흡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폐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폐는 우리 몸의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을 깨끗이 닦아야 집안이 환해지듯 폐를 깨끗하게 비워야 몸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깊은 심호흡 10회, 이런 작은 습관이 바로 폐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상에 앉습니다.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이 암을 막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암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도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밥상 위의 선택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강, 버섯, 현미, 그리고 쇠고기는 면역력을 튼튼히 하고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먼저 생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죠.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뛰어나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버섯은 어떨까요? 버섯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줍니다. 잠들어 있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암세포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같은 일반적인 버섯들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현미는 어떨까요? 현미에는 백미에 비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쇠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에는 채식이 좋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적당한 양의 질 좋은 단백질도 꼭 필요합니다. 쇠고기에는 아연과 철분,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최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5세이신 그분은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주로 드셨고 직접 기른 버섯들을 자주 반찬으로 올리셨죠. 겨울이면 생강차를 끓여 드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질 좋은 한우로 미역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골 생활의 자연스러운 식습관이었어요. 별다른 건강관리를 한다는 생각도 없으셨죠. 그런데 몇 년 전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75세 나이에 각종 수치가 50대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것은 면역력 지표였습니다. 백혈구 수치, 면역글로불린 수치 등이 모두 정상 범위의 상위권에 있었어요. 의사는 어르신의 면역력이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평소 먹던 대로 먹었을 뿐이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의사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본 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르신이 평생 드신 음식들이 바로 최고의 항암 식단이었네요. 현미, 버섯, 생강, 적당한 육류 섭취,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어요. 그분은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해온 식습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래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고 계세요. 물론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암이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선택이 암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에 생강 한 조각, 버섯 한 접시를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암 예방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매일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병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결국 몸속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밤사이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우리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독소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불을 켠 채 잠드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밝은 환경에서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암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김도연님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퇴직 후 혼자 지내시면서 여러 나쁜 습관들이 생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대신 커피부터 마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답답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TV를 오래 보셨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 때까지 TV를 켜두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TV 소리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습관들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계속 피곤하셨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권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들이 걱정을 하면서 함께 생활 습관 개선에 나서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침 물 마시기였습니다. 침대 옆에 물병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지만 자녀들이 매일 전화로 확인해주면서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하시길래 낮에는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에 나가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한두 번 나가보시니 같은 또래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면 습관 개선이었습니다. 밤에 TV를 끄고 자는 게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TV 소리만 줄이고 점차 완전히 끄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했어요.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무시게 했는데 며칠 지나니 라디오도 없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놀라운 변화는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훨씬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깊이 주무시니까 낮에도 활기가 생겼어요. 한 달 후에는 소화도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도 놀랄 정도로 모든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은 병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병을 고치는구나 싶어요. 이제는 물 마시는 것도 일찍 자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몸과 몸이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습관은 병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바꾸는 순간 병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부터 불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쉬는 숨의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만 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는 참으로 독특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호흡근과 횡격막의 도움을 받아야만 확장과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법 훈련이 폐 건강에 꼭 필요한 거죠.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폐도 꾸준히 운동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를 살리는 호흡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등산이나 빠른 걸음의 산책처럼 땀이 날 정도로 걷는 운동을 말해요. 이런 운동을 하면 폐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폐포들이 활짝 열리고 호흡근들도 강화되죠. 두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를 내밀면서 숨을 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면서 폐의 아래쪽까지 공기가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기를 폐 속으로 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더욱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죠. 들이마실 때는 4초, 잠시 멈추기 2초, 내쉴 때는 6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호흡을 반복하면 폐 속의 묵은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세 가지 호흡법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정혜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헉헉거리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 기능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호흡 운동을 권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약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회복하고 싶다고 하시며 호흡 운동에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셨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공원 걷기였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 매일 아침 나가서 30분씩 걸으셨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서 살짝 땀이 날 정도까지 걸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같은 거리를 걸어도 예전보다 덜 힘들다는 걸 느끼셨어요. 두 번째는 복식호흡 연습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배에 손을 올리고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숨을 쉬셨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가슴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자꾸 나왔지만 일주일 정도 연습하니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하는 심호흡이었어요.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셨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점차 폐활량을 키워가셨어요. 이런 호흡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수면이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했어요. 2개월 후에는 계단을 올라가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3개월 후에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거뜬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폐 기능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폐활량이 20% 이상 늘어났고 산소 포화도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 없이 이 정도 개선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다. 호흡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호흡 운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숨쉬기만 제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또래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지내고 있어요.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생명활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숨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쳐버려요. 숨은 공짜지만 그 힘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3번 10분씩 깊은 호흡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은 더 이상 죽음의 이름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컵이 폐를 깨끗하게 만들고 밥상 위에 현미와 버섯이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밤에 불을 끄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이 강해지고 깊은 호흡 몇 번이 폐를 다시 살려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안도하며 마지막에는 희망을 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암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물 한 컵 더 마시기, 생강차 한 잔 끓여 마시기,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